안녕하십니까. 알련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의 혁명에 대하여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운전석에는 하나님이 앉아서 운전을 친히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요,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인하여 지금의 오늘 우리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당면한 일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국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0년 전 우리 국군이 월남이라는 그런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을 하였는데, 지금의 한국이 잘못하면은 이 월남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월남전의 교훈을 되새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제 어느 유튜버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이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까? 하면서 강렬하게 외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9.19 경기, 그 평양 경기장에서 연설 중에서 한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결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착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실제 그때 상황을 보았고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의 경험, 그런 경험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래서 공산화되는 고려 연방제가 되어서 북한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민,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납을 안 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의 힘을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로 김일성 종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는 정말 그 성경의 원리대로 그들은 모든 조직화하고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바로 김일성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낳아준 것은 내 부모님이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는 김일성 장군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가 김일성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까지도 그런 국가였지만은 새롭게 변화된 개혁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소망입니다. 아마 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월맹과 월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베트남은 1954년 7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 이렇게 분단되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북부 베트남은 월맹이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남부 베트남은 월남인데 바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그 각자의 그 자치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북쪽은 월맹, 남쪽은 베트남 월남. 그래서 월맹은 호치민이 다스리고 월남은 응오딘 지엠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이끌어 갔습니다. 월맹은 이제 북베트남이죠. 그런데 이 월맹은 베트남의 근강이었던 농촌의 농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또 지주들에게 반기를 들도록 선동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 월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월남에서 지식인과 종교인 그리고 예술인들의 그 선동을 통해서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시위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어요. 물론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그들은 이 월남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베트남에서 월남의 지시를 받은 그 월남에 있는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그러한 시위를 조장을 하고 일으켰어요. 데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모. 이런 상황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흡사해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남한에 잠입하여 지하조직을 만들고 학생운동을 일으키고 노조를 이러한 좌익화시키고 말이에요. 좌파운동을 그들은 수년간 또 수십 년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월맹이 시도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벌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들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어도 별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그 월맹이 시도했던 그런 일들과 너무나 흡사해요. 병역의 의무를 폐지하는, 그걸 주장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선거철마다 그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반정부 운동을 가열차게 그들은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월남 정부에서는 뭐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놔두지는 아니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런데 보십시오. 좌경화되어 버린 언론과 좌파 진영의 그 인사들에 의해서 인권 탄압으로 매도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엔 월남에서는 공산화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월남의 상황은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어요. 철저하게 친미 노선을 따르면서 그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는 군사력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남한도 세계에서 3, 4위 가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와해됐다고 군 장성들이 큰일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군사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공산화의 소용돌이 속에 아주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참 그 월남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졌던,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버를 봤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이 방송하는 그런 방송인데, 우리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그 차이는 400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과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핵만 없다면은 군사력에서 감히 우리 남쪽을 따라오질 못하죠. 경제력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월남이 그렇게 빈약했던 그 월맹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북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말라는 보장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한국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월남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월남 군부와 언론, 요즘에 그 국방장관이 6.25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남침을 했다는 것을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국회에서요. 국방장관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군부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언론도 그렇죠. 이 좌파 언론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들이요,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방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말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TV를 보지 않아요. 뉴스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려면 드라마나 본다거나 예능이나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말하는 뉴스를 그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이 유튜버를 갖다가 이건 언론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야 뭐 그런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저도 참 이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의 그 핵심 인사들이 간첩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월남에서. 안으로는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밖에서는 국론 분열로 이렇게 양동작전을 펼친 월맹의 노림수가 아주 적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50여 년 전에 그 베트남의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해도 안에서부터 깨어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월맹과 월남의 그 이념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친월맹 정보작전, 지금도 그게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군부를 장악하고 반미 운동을 일으키고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월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에서부터 월남은 파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반미를 외치는, 저는 스스로 늘 내가 표현을 하지만은 저는요 미국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6.25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 안보상으로 지켜준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명이 좋은 건가요? 그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철수하니까 월맹이 즉각적으로 월남을 침공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이 그 월남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1973년 파리의 평화협정에서 미국은 월남에서의 그 주둔군 철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군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 한국군도 철군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월남전쟁의 정말 종지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베트남은 이것이 문제였어요. 월남의 그 상황이. 한 참전용사가 증언을 한 것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1969년 6월부터 1970년 7월까지 전투병으로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타국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목숨 걸고 싸워주는 우리 한국군에게 부패했던 그 월남의 위정자들은요, 그 우리 한국군에게 처음에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나 주었다는 거예요. 아군의 군사 정보를 그 적국인 월맹국에게 제공을 하고, 낮에는 아군 편에 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하고, 밤에는 적군으로 변해가지고 아군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한국군에게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서 가면은 낮에는 다 그게 아군인 것처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그 인민들이, 월남의 그 국민들이 다 그 아군 편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그들이 그냥 배트공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그때는 월맹군을 그 싸우는 애를 배트공이라고 그랬어요. 배트공. 그래서 이 월맹군, 이 배트공들이 있잖아요. 그냥 땅굴을 막 파가지고, 저도 그 월남에 지난 베트남에 한번 그 여행을 갔었는데 보니까는 땅굴이 있는데 그 설명을 들었는데, 땅굴이요,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도로 찾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은요,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맹군이 땅굴을 파가지고요, 사이공에 있는 대통령국까지 들어온 것도 월남 위정자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간인들과 그 적군, 민간인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열심히 싸웠죠. 처음에는 가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살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한 번 죽이기가 어렵지, 한 번 죽이고 나면은 그냥 그래서 전투에서 많은 전적을 남겼다. 당시에 그 월남의 우리 한국군의 월남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월남에는 배트공이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없다. 한국군은 사실 용병이었죠. 여러분, 좀 전에 소개한 그분도 고엽제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는 이 월남과 미국의 전쟁에 이 한국군으로 참전해서 함께 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한 후에 2년 후에 1975년 4월에 참으로 그 조각조각 처참하게 분열됐던 월남, 결국은 월맹의 침공을 막지 못해서 패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월맹의 이 공산화 정책에 찬동했던 패망한 이 월남의 국민들은 베트남이 이제는 봄날이 오겠구나 외쳤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베트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시위, 문화예술인과 종교인들의 또 언론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월맹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월맹 손아귀에 넣은 거죠. 예? 그들을 손아귀에 넣고 월남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월맹의 핵심 전략들이 최근 수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아직 하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3부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목으로라도 제가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그리고 혁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월남인들이 겪었던 피비린 나는 사건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